소비자 물가가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디플레이션 우려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왜 이토록 우려가 큰 걸까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장 기자. 우선 이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두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디플레이션 흐름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쌀 때 사자 하면서 지갑을 닫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소비를 미루고 저축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흐름이 대규모로 나타나게 되면 기업들 역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어차피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물건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공장이 돌지 않으면 당연히 근로자의 소득이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는 다시 소비 위축,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폭락할 경우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을 했는데 그 일본의 이 디플레이션 현상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1980년대 중반에 엔화 가치가 폭등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 이후에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엔고 현상의 경기 악화 와중에도 급격히 금리를 올렸던 일본 정부는 뒤늦게 금리를 내리는 등 부양에 나섰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풀린 재정이 금융사와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복지에 집중이 됐고요. 또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20년간 디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해외 부동산을 앞다퉈 사들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 상황도 아니라서 일본의 20년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네, 물론 한국 경제가 이런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서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기 침체가 자산 폭락으로 이어질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이런 디플레이션을 버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2%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 같은 디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장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